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서울시장 후보 경선이 민주당은 후보 선출을 했고 제3지대도 안철수 후보를 뽑았고 국민의힘은 내일 모레 이렇게 후보 선출을 하도록 돼 있죠. 선거는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고 국민의힘까지 이제 후보 선출이 되면 본격적인 선거 국면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마지막 오늘 내일 이제 여론조사를 하는데 마지막 이제 젖먹던 힘까지 다 해서 이렇게 후보 투혼을 불사르고 계신 조은희 후보를 모시고 서울시장 경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옆에 같이 오신 분은 송국곤 영남일보 취재본부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이제 서울시장 경선을 쭉 취재를 좀 해오신 그런 분이었어. 그리고 종편에도 자주 나가시고 또 독자적으로 유튜브 방송도 하고 계시는 분이어서 전체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이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방송은 여기는 처음이시죠? 예, 팬앤마이크는 처음 나왔습니다. 구경은 몇 번 오셨는데. 네, 구경만 오고. 방송은 처음 저번에 하십니다. 조은희 그 후보, 네. 그때 출판 기념회, 언택트 출판 기념회 할 때도 제가 와서 구경만 하다 갔습니다. 우리 이 팬앤마이크에서는 조은희 후보를 좋게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지금 이번 경선을 통해서 이제 반짝 스타로 이제 또 올랐죠. 나머지 이제 국민의힘의 세 분은 기존 정치인이시고, 어떻게 보면 신인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이런 선거에서는 신인이니까. 네, 참신하죠. 예. 그리고 또 그렇죠. 저는 예. 국회의원을 안 했으니까 다른 세 분은 다 국회의원 출신이니까 예. 그런 점에서 좀 차별화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신인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어쨌든 간에 깜짝 신인, 깜짝 스타 해서 뭐 이렇게 충분히 이제 많은 분들한테 여러 가지를 알리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저도 뭐 후보 경선 이런 거 많이 취재도 많이 해봤는데, 제가 정치부 기자만 한 32년 했거든요. 예. 경선 취재를 많이 해봤는데, 지금까지 이번 경선처럼 좀 조은희 후보가 좀 다른 면모를 보여줬어요. 뭐냐면 정책으로 승부를 거는, 지금까지 경선하면 거의 다 뭐 세력 동원하고, 뭐 어디 뭐 시장 방문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근데 조은희 후보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약이 있었죠. 왜 그러냐면 현역 구청장이기 때문에 예. 그런 활동도 못했고 또 이 코로나 시국으로 면대면 활동도 못했기 때문에 정책으로 승부를 거는 모습이 저는 상당히 좀 새로운 모습이었어요. 그 가령 예. 예를 들어서 뭐 반값 재산세 문제라든가 아니면 교통방송에 대해서 교통방송 김호중 코너에 대해서 상당히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부동산 대책이나 이런 거 정책으로 계속 승부를 거는 모습. 그래서 아젠다를 계속 설정해가는 예. 그 모습이 좀 보기 좋았다고 봐요. 예. 그래 상당히 저도 이제 옆에서 보면서 아름다운 경선을 이끌어 가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 자칫 조금 약간 식상할 수 있는 경선을 대단히 이제 내용을 잘 채워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준 뭐 그런 경선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정책 이야기는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하겠습니다만은 하기 전에 기본적인 것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 방송에서 얼마 전에 이제 그 토론에 나경원 대표하고 후보하고 이렇게 네. 1대1 토론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많이 효자가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상당히 강하게 나경원 그 후보를 좀 압박을 하는 그런 이제 저 토론을 하셨는데 저희도 그거를 했더니 시청을 대단히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는데 그래요? 그 시청을 하시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가 볼 때는 약간 반반이 나뉘었어요. 너무 몰아친다 이래갖고 나경원 후보를 좀 동정하는 쪽의 분들이 한 반. 네. 야 정말 잘 한다. 네. 이제 이게 제대로 된 그거지. 그 좀 내용을 정말 잘 보여줬다. 해서 조은희 후보를 칭찬하고 지지하는 분들이 반. 그래서 그 영상을 저도 재미있게 봤는데 그때 어땠습니까? 좀 지금 지나놓고 나니까 너무 좀 많이 이렇게 좀 압박을 너무 심하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정책 토론으로 잘 갔다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그때 그 경선 시작하기 전에 정진석 공관위원장이 저희 후보들을 찾아오셔서 지난번에 토론이 너무 밋밋하다. 그러니까 아주 서로 세게 몰아붙여라. 이런 주문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또 사회 아시는 분도 우리를 다 모아놓고 상대방이 얘기 끝나기 전에 바로 치고 들어가라. 그래야지 재밌는 정책 토론이 된다. 이런 주문을 두 분이 다 우리 후보를 불러놓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드디어 나의 장이 마련되는구나. 특히 저는 또 이제 청와대 비서관 또 서울시 부시장 또 지금 야당 구청장을 하고 있으니까 사업을 할 때 꼭 예산을 먼저 생각을 하고 또 그 예산에 이 예산이면 몇 분 정도 어떤 분들이 혜택을 보는지 그걸 꼭 미리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나서 정책을 수립하고 또 실행을 하거든요. 근데 마침 저하고 나경원 후보하고 맞수 토론인데 나경원 후보 이 공약사항을 제가 쭉 훑어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예산인 거예요. 예. 지금은 그때는 17조. 예. 지금은 다 해보니까 45조 정도 되니까 이거는 서울시 예산이 쓸 수 있는 예산이 35조인데 또 이게 복지비 고정비 다 빼면 뭐 시장이 쓸 수 있는 예산은 몇 천억이 안 되는데 이게 40조라니까 너무 좀 황당한 것 같아서 제가 하나하나 여쭤봤는데 대답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건 내가 미처 못 챙겼다 이러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아니 다 알고 있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이런 생각에서 자꾸 한 거죠. 예, 하여튼 그 토론이 상당히 화제가 됐었죠. 우리 송국권 본부장도 그 토론 보셨죠? 그거 봤죠. 어떻게 봤는데 느끼셨습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이 정치인과 행정가를 이렇게 맞붙여 놓으니 이 거기서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정치인은 어떤 순간에도 임기응변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다 빠져나가고. 근데 행정가는 딱 본인은 모르는 것은 말을 못해요. 얼굴에 표시가 나요. 그날도 전형적인 정치인과 행정가의 토론이구나.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했죠. 그리고 1+1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아니 1+1이 모르잖아. 그러니까 모르면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이렇게 안 하고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다는 말하고 말을 하는데 뭘 알고 있다는 말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지금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전체 본인의 공약 예산이 서울시의 1년 예산을 넘어서는데 그거를 행정가들은 그렇게 공약을 못합니다. 행정가들은 못해요. 그 정치인들은 선거할 때 뭐 물이 없는데 다리 놓겠다는 사람들이잖아요. 물이 없는데 다리 놔. 물이 없는데 다리 놔주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공약을 많이 하죠. 물론 이제 그것이 다 뭐 유권자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잘 검증을 안 하고 공약을 제시하는 그런 경우가 정치인들은 많죠. 예. 그때 이제 나경원 후보는 1대3 토론 같네요 하면서 약간 이제 우리 조은희 후보가 나경원 후보만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어떻게 오세훈 후보한테는 많이 이렇게 좀 유화적으로 많이 하셨습니까? 처음에는 좀 그랬는데 마지막에는 또 그렇지는 않았잖아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세훈 후보랑 시장, 부시장으로 있는데 그것도 많은 분들이 이번에 처음 하셨다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계급장 떼고 아무리 토론을 해도 처음에는 한국 사회에서 야 너무 대든다 이러면 좀 예의가 없다 이럴까봐 처음에는 예의를 차렸고 한 번 예의를 차렸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계급장 떼고 막 들어갑니다 해서 들어간 거죠. 그런데 제가 현장에 있으면요. 정부나 서울시의 정책들이 한번 삐끗하면 얼마나 우리 시민이나 국민의 삶에 영향을 많이 주는지 그리고 얼마나 불행하게 하는지를 현장에서 매일 절실하게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책 검증은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충정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그 경선 관리는 공정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그 1000명의 시민 참관인단을 해체하라고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저는 비교적 공정했다. 그러나 아쉬움은 있다. 아쉬움은 있다. 네. 너무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런 겁니다. 정진석 공관위원장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나름대로 노력은 하셨어요. 비대면 상황에서 뭐 1대1 마수 토론이라는 거를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또 4명으로 추리면서 또 4명이 1명으로 되는 과정인데 그 전반적으로 노력은 하셨는데 제가 정말 아쉬운 거는 저는 이제 펜앤마이크 시청자는 반반이었다 하지만
나경원 후보와의 토론에서는 제가 확실히 이겼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뻔해요. 그런데 다른 후보들도 그런 걸 좀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기 전부터 오세훈 후보나 오신환 후보 쪽에서 이거 지금 당협에서 추천한 이 시민평가단은 당협평가단이다. 그래서 이것을 보이콧하자 이런 제안이 있었는데 제가 거절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왜냐하면 지금 선수가 운동장 탓하고 선수가 농부가 밭 지금 타령할 때냐 이미 정해졌으면 그냥 따르자 이랬거든요. 근데 정말 결과가 그렇게 나오니까 오세훈 후보는 정말 화가 난 거죠. 본인이 네.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이제 오세훈 네. 후보하고 나경원 후보 뭐 둘 간에서는 화가 날 수도 있는데 저희는 큰 판을 생각을 하면 그 두 분 간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이제 조은희 후보 같은 돌풍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잠재력을 가진 후보들이 돌풍을 일으키고 하는 게 경선에 안 되는 거죠. 예, 예. 흥행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데 예. 지금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니까 판이 그게, 짜여져 있었어요. 예, 그게 제도적으로 참 예. 가능하지 않은 경선판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저는 뻔한 옆에서 판이었죠.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 그걸 처음 이게 토론 시작하기 전에 예. 그게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게 갑자기 살아 있더라고요. 예, 야, 이거는 아무리 저 같은 사람이 그냥 치고 들어가도 이거는 뻔하다. 특히 저는 정치권하고는 크게 인연이 없이 그러니까 우리 당협에서도 제가 추천한 사람이 없으니까 제 편은 한 명도 없이 시작하는 거고 상대는 거의 다 장악을 하면서 시작하는 거니까 이거는 결과는 뻔하구나 이렇게 해서 바람, 변화, 혁신 이런 것을 얘기하기에는 조금 아쉬웠죠. 그러니까 1,000명의 참관인단이 이 투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대 몇이라는 거 발표를 안 했거든요. 네. 그걸 대외적으로 공포를 안 했습니다. 예. 공포를 안 해서 이거 깜깜이가 돼버렸는데 물론 뭐 대부분의 참관인단은 이렇게 TV 토론을 처음부터 쭉 보시고 선택을 했겠지만 들리는 이야기는 또 그런 이야기까지 들려요. 뭐냐면은 그날 시간이 없어서 못 본 사람도 아예 토론 안 본 사람이 투표를 한 경우도 있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까지 들리니 거기에 대해서 어떤 뭐 박진감 넘치는 또 그리고 하려면은 당원들이 아니고 어차피 이 경선을 100% 시민 경선으로 여론조사를 한다면 일반 시민을 했어야 돼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저 같은 사람들이 아쉬움이 없죠. 예. 아니, 모르는 사람들은 저는 일반 시민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네. 시민평가단이라고 해서 시민들이 줄 알았더니 그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 저도 예, 그랬습니다. 당 내부에서 추천을 해서. 알고 보니 됐다고. 당협에서 추천된 예, 사람들로 하니까, 야, 이거 조은희 같은 신인은 아무래도 안 되겠구나. 이런 약간 절박감, 아쉬움이 그러니까 이제 느껴졌죠. 우리 조 후보는 후보시니까 당을 뭐 심하게 이렇게 좀 비판을 하기 어려운데 저는 후보가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이어서 그런 건 정말 당이 잘못한 거예요. 상당히 이제 이 흥행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요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결국 합니다. 예. 우리가 예견한 대로 예. 뻔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아, 그 뭐 지금 이틀 남았는데 왜 이러세요? 지금부터 시작이죠. 페넨마이크 시청자 여러분은 저를 좀 응원해 주세요. 아니 여론조사는 일반 시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네. 내일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내일 여론조사하고 여론조사 있습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벌써부터 그러시면 안 되시고. 아니 우리가 예. 이제 마수 토론하면서 예. 그거를 시민평가단이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예. 그 발표가 언론에 알려지면서 예. 그게 이제 약간 천 밴드웨건 대표님 같은, 예. 말씀처럼 야 이게 전국 시민들이 이런 걸 이게 잘했구나 다 토론을 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1등이구나 이런 게 아주 고착화시키는 그런 영향을 주더라고요. 지금 조 후보님하고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만은 우리 본부장님 보실 때는 왜 이 국힘은 이렇게 좀 경선을 좀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못 이끌어 갑니까? 웰빙 정당이라서 그렇죠. 어떤 네. 지금도 야당인데도 여전히 좀 그 여당 시절에 그런 그 향수에 젖어 있는 것 같고 예. 특히 어떤 모험이나 도전을 안 하려고 해요. 예. 모험이나 도전을 하려면은 처음부터 이것이 그때 미스터 토론 방식으로 제일 처음에 하자고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예. 그러면 그때부터 서로 맞수로 붙여서 그때 바로 투표를 해서 한 사람 탈락하고 예. 또 그러니까 8명이 만약에 나왔으면은 예. 이 리그전을 해야 돼요. 토너먼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토너먼트를 해서 한 사람이 탈락하고 이렇게 했으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아마 흥행이 돼서 아마 지금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것이 이 상태로 지금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들어가면은 예. 국민의힘에 누가 되든 예. 안 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 예. 오늘 벌써 국민의힘은 여론조사가 아니고 제3의 방법을 찾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안철수는 여론조사를 할 때 당 이름 빼고 하자. 국민의힘 누구, 국민의당 안철수 이렇게 하지 말고 당 이름 빼고 하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상태로 그냥 가면은 단일화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일화 안 되면은 필패죠. 아우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단일화 된다고 보세요. 네. 돼야 된다는 당위성 말고. 아니요. 지금은 자연스럽게 단일화 이야기가 네. 나서요. 단일화 네. 전망을 한번 지금 해보시죠. 김종인 위원장과 안철수 네. 대표 간의 밀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종인 위원장 그랬잖아요. 나 사라질 수 있다. 네.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나는 4번으로 가야 돼.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뭐냐, 기싸움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꼭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연애할 때도 막 밀당해가지고 꼴이 나면 굉장히 아슬아슬하잖아요. 근데 단일화도 그냥 너무나 스무드하게 잘 되면 이게 드라마가 없거든요. 우리 송 본부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저는 이번 경선이 정말 데스노트를 쓰듯이 작년에 당 대표, 당 지도부가 야, 미스터 트롯처럼 한다. 8명이서 한 사람 탈락시키고 또 탈락시키고 권역별로 토론하고 저는 정말 그러는 줄 알고 그러면 야, 답은 조은이밖에 없다. 야, 토론하면 내가 제일 낫지. 누가 서울시에 대해서 나 서울 전문가인데 이렇게 해서 기대를 하고 왔는데 경선 과정은 그렇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단일화되면 지금부터 밀당을 해가지고 예. 극적으로 합의를 하면 이게 정말 야권이 정권을 심판해 주기를 바라는 이 펜앤마이크 독자님들과 이 시민들의 그 농축된 바람이 야, 저 안 한다, 저 안 한다, 아유 나쁜 하는구나 이렇게 되면 이게 그냥 완전히 예. 몰표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지만 네. 너무 이렇게 밀당을 하다가 네. 조금 전에 뭐 남녀 그 연애 이야기를 하셨는데 연애하다가 찢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아예 네. 서로만 너무 밀당을 하다 보면은 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를 하나 안 하냐 이것 가지고 지금 나눠져 있는데 예.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국민의힘 그러니까 안철수 국민의힘 쪽에서는 적합도 조사를 하자. 그다음에 그 안철수는 그러니까 경쟁력 조사를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누가 더 이길 것 같으냐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안철수가 원하는 거죠. 본인이 여론조사가 높으니까. 예.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그게 아니고 누가 적합하냐 이렇게 물어보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밀당이 너무 이 세부적인 데까지 가면은 안 될 가능성이 그럴 겁니다. 아니, 될 겁니다. 아니 예, 큰 이제 틀에서는- 시작이잖아요. 아니, 큰 틀에서는 될 거다고 저도 네. 뭐 생각을 희망적으로 낙관적으로 갖고 있습니다만은 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제 뭐 함정이 많이 있죠. 그리고 뭐 만약에 누가 될지가 더 이렇게 이제 아리까리한 상황이 된다 하면 네. 그 밀당이 더 심해질 거고 네. 심해지다 보면 여러 가지로 합의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도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어딘가 이제 거중 조정하는 쪽이 있어야 돼요. 예. 조정을 하고 과거 같으면은 전 당 원로들이 나서 고문단 회의나 해서 고문들이 나서고 하는데 지금 그럴 수가 없는 게 비대위 체제입니다. 예. 여전히 비대위 체제예요. 예. 그래서 그전처럼 당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으면 대표도 있고 최고위원도 있고 하면 최고위원 회의에서 뭐 이렇게 조정을 하고 하는데 지금은 사실상 김종인 비대위원장 1인 체제예요. 비대위원들이 거의 다 체급이 안 맞아서 비대위원장에게 말을 못해요, 지금. 그 상황이, 그 당 내부 상황이. 예. 1인 체제이기 때문에 이게 위험성이 더 큰 거죠, 그만큼. 아니, 그러니까 제 약간 제 비유가 생각이 났는데, 원래 국민의힘 이 경선을 미스트롯 방식으로 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하는 줄 알았고, 네. 저도 하는 줄 알았고,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미스트롯 방식으로 못했어요. 가요 무대처럼 됐죠. 가요 무대처럼 됐는데, 네. 지금 이제 단일화는 어떻게 되느냐? 국민의힘과 안철수 간의 단일화는 약간 펜트하우스처럼 될 가능성이 펜트하우스 그냥 완전히 막장극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 누가 누구를 배신한지 모르고 그냥 누가 적인지 동지인지 모르는 식으로 이제 되는데 자칫 잘못해서 그렇게 가면 이제 큰일 난다. 저희들 경선에 네. 나선 이제 후보 한 분이 되시고 나머지 네. 세 사람이 있잖아요. 네. 이 세 사람의 의견도 상당히 반영될 걸로 봅니다. 예. 저희들이 좀 공정하게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 누가 한 분으로 되시든 간에 나머지 세 분의 힘이 필요하죠. 예. 그러니까 힘이 필요한데 후보가 결정을 하느냐 당이 결정하느냐에서 후보의 의사나 당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네. 그 과정에서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나머지 세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 네. 되게 중요한 네, 말씀인데. 네. 그럼 나머지 세 분이 국민의힘 후보 편이 아니라 조정하는 편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조정하는. 왜냐하면 어제 저희들이 TV 토론할 때 예. 네 분이 전부 다 예. 야권 단일화는 안 되면 안 된다. 예. 승리의 아주 기본이다. 이렇게 예. 이구동성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거 가지고 기득권을 버리지 못하고 그럴 때 아주 일침을 놓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오늘부터 또 나오는 이야기가 정말 걱정스러운 이야기들만 이제 보수 쪽에서 보면 계속 예. 나오는 것이 예를 들어서 안철수로 단일화되면은 국민의힘의 힘이 조직력을 가지고 선거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이 다르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가령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어깨띠를 만들고 뭐 현수막을 만들고 해도 돈이 들어가는데 비용이 예. 그게 선관위에서 비용 보전이 안 된다는 거죠. 예. 막 이런 경우가 돼버리면은. 예. 그래서 이거 아주 디테일한 문제가 만약에 안철수로 되든 뭐 국민의힘으로 되든 서로 이렇게 선거 지원을 하려면은 세부적인 사안을 논의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아직도 여론조사로 하느냐 아니면은 뭐 시민추천위원회를 만드느냐 이렇게 이 기본적인 걸로 아직 싸우고 있으니. Don't worry. Don't worry. 저는 그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예. 지금 우리 당 후보는 4일날 결정됩니다. 예. 그리고 후보 단일화는 3월 중순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송 본부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선거 비용을 누가 내느냐.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당은 나중에 선거비 보존이 뭐 15% 얻으면 되지만 정치자금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작잖아요. 근데 보궐선거 때는 바로 선거 지원이 안 됩니다. 일반적인 뭐 정기적인 선거 때는 선거 자금이 지원이 되지만 나중에 지원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일단 후불로 이제 결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가 되거나 우리 당 후보로 단일화되면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만약에 안철수 후보로 되면 단일화된 후에라도 합당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선거 비용은 걱정이 없으니까 그런 이제 미세한 조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가장 큰 문제는 조금 전에 두 분이 지적했듯이 이제 누구로 단일화되는 게 좋겠냐 이러면 이제 인기가 높은 안철수 후보가 되지만 어느 당이 단일화됐으면 좋겠냐 할 때는 국민의힘이 압도적이거든요. 그 과정을 어떻게 절충하는가가 문제고요. 이제 기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기싸움 없으면은 단일화 싱겁죠. 네. 자, 그럼 단일화가 우리 후보 등록이 3월 19일입니다. 그죠? 19일까지인데 단일화 후보 등록 전에 되면 되죠. 네. 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당연하죠. 그래도 안 되면 후보 등록 이후에라도 이제 할 해야 수가 되는데 있죠. 후보 등록 이후에 되면 번호는 4번이 되는 번호가 거죠. 4번이 만약 안철수 후보가 되면 저는 네. 우리 당 후보가 된다고 지금 믿고 있지만 네. 또 사람 일은 알 수 없으니까 만에 하나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되면 그때 되면 4번으로 달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 지금 어쨌든 현 상황에서는 단일화가 19일 등록 전에 이루어지는 게 목표로 네네. 하고 있고 또 네. 이루어질 거라고 아직까지는 이제 기대를 그렇게 낙관적으로 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예. 저는 단일화가 반드시 된다고 보고 예, 있습니다. 예. 안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면 단일화 안 해서 그러면 3자 구도로 나갔을 때 저는 필패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지금 국민의 명령을 거역한 정치인이 앞으로 내일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한 치 앞을 생명을 내다볼 수 없죠. 정치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건데 제가 어제 마지막으로 어떤 각오로 해야 된다 했냐면 이제 파부침주 항우가 진나라하고 싸울 때 솥단지도 깨고 돌아갈 배도 침몰시켰잖아요. 그러면 죽을 각오로 가야 되는데 죽을 각오로 나서는 사람들이 여기서 지면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뭐 조그만 거 내 밥그릇에 밥 한 톨 더 얹어주세요. 이거 가지고 싸우진 않죠. 결과적으로는 나중에는 합의를 한다 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이제 그런 생각으로 파보침조의 정신으로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여전히 안철수 후보는 우아한 단일화, 아름다운 단일화를 이야기하거든요. 네. 지금 그렇게 우아하고 아름다운 단일화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치열하게 양쪽이 그 카드를 가지고 서로 막
서로 협상도 하고 던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철수 후보가 이야기하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단일화는 본인에게 다 이렇게 본인이 주도하는 그런 단일화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걱정스러운 거죠. 맞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지금 얘기하는 건 지금 이제 패를 하나 던진 거죠. 우아한 단일화. 그것은 10년 전의 단일화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박원순 후보한테 당신 하세요. 저는 물러갈게요. 그리고 막 얼싸안았잖아요. 그게 한쪽이 완전히 포기하는 단일화가 이게 안철수 후보가 생각하는 우아한 단일화고 지금 그런 우아한 단일화는 필패죠. 그때는 가능했던 게 2011년 10월 26일이 선거였는데 네. 그 다음에 2012년에 12월에 대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서울시장을 던져도 바로 1년 있다가 대선이 있으니까 그 대선에 나가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그걸 던진 건데 지금은 본인이 대선에 불출마한다고 사실상 선언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안철수 그 대표 입장에서 후보 입장에서 보면은 이번에 여기에서 본인이 안 되면 본인 정치 생명 끝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본인으로의 단일화를 시도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양보를 할 수 없으니 아마 그 과정에서 좀 파열음이 좀 생기지 않을까. 네, 당연히 생깁니다. 생사를 건 단일화니까요. 예, 어쨌든 단일화 반드시 돼야죠. 뭐 단일화 안 돼서 이길 수 있다면 뭐 안 해도 됩니다만은 지금 그건 우선은 좀 민주당이 위험하죠. 서울시장 네. 되는 거는 막아야 되니까 예, 여러 가지 이제 단일화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뭐 단일화 더 네, 아니 막았으면- 민주당이 지금 예, 지금 저 정말 답답해서요. 예. 백신을 예. 못 가져왔잖아요. 예. 지금 백신을 집단 면역이 되려면 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70%가 백신을 접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떠들면서 가져온 백신이 1~2%거든요. 예. 그런데 그거 가지고 이제 쥐어짜기 주사기 주사를, 예. 그냥 5명이 맞을 수 있는 거 6명이 맞을 수 있다. 이게 정말 가난한 집에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죠. K 주사기로. 네, K 주사기. 근데 아니 맞을 백신도 없는데 그 쥐어짜기 주사기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예. 그러면서 쥐어짜기 주사기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재난지원금 20조 뿌린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정권은요 이기기 위해서라면 반칙 뭐든지 하는 정권이니까 네. 우리가 민심이 이게 심판하는 민심이 많으니까 우리가 이길 거야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사실은 이게 박원순 시장의 잘못으로 인해서 생긴 선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선거 과정을 쭉 하다 보니까 벌써 그걸 다 저는 잊어버렸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선거가 왜 이게 네. 보고를 왜 하는지를 잘 모르고 그냥 정상적인 선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냐 저 사람이냐. 그러니까요. 네. 한번 이 시청자 여러분 좀 상상해 네, 보세요. 자기 집무실이야 시장이. 예. 자기 집무실에서 자기 여비서야. 예. 4년 동안을 불러가지고 성추행한 거예요. 예. 그 때문에 일어난 선거인데 예. 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싹 닦잖아요. 예. 그러니까 뭘 할지도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꼭 심판해야 돼요. 그러면서 단일화 안 하면 막 문자도 보내고 SNS도 해서 단일화 안 하면 너네들 이제 정치 끝날 줄 알아라. 예. 바보 팀주 그렇게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께서 늘 각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가 없으면 이게 분위기가 완전히 다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정권 심판론이 그때 총선 때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지금도 어떻게 강화문 같은데 모이지를 못하잖아요. 모이지를 못하고 면대면 접촉을 못하니 어떤 새로운 인물이 부상하기도 어렵고 새로운 이슈를 던져도 그것이 또 확 그 아젠다로 퍼지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지금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우리 경선 때 경선 이야기 잠깐 하나만 더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저평가 우량주다 이런 저평가가 많았어요. 네. 이제 그리고 우량주라는 말은 좋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평가가 이제 그만큼 안 돼 있어서 댓글 같은 데 보면 이번에는 참 아쉽지만 다음번에 나오세요 뭐 이런 댓글도 있고 이러는데.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섭섭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네. 아니, 이런 거예요. 네. 제가 우량주예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되면 서울 시민이 참 행복하실 거다, 잘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나왔는데 우리 송 본부장이 얘기하신 대로 언택트다 보니까 또 기존에 판이 짜여진 판이다 보니까 제가 돌풍을 일으키기 참 어려워요. 저는 제가 이 시민평가단이 정말 100% 시민이어서 객관적인 평가가 되는 줄 알았고, 또 1대1 마수 토론할 때도 방송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우리 당 방송만 해서 클릭 수가 10,000명, 20,000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돌풍을 일으키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상종가를 치겠다 이랬는데 우리 양주가 상종가 치기가 참 어려운 구조여서 야, 끝까지 제가 오늘 여기 나온 것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나온 겁니다. 그래도 혹시 뭐 기대에 못 미치면 울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계속 뛰겠습니다. 예, 우리 양주는 이제 어쨌든 기업에 내실이 있으면 네. 뜨게 돼 있는 거니까. 네. 예, 하여튼 기대를 계속 해보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백신 이야기 하셔서 그런데 네. 어제 마지막 TV 토론이 있었죠. 거기서 백신 신문고 말씀을 하시던데 백신 네, 신문고 네, 그게 네. 어떤 의미죠?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귀에 확 들어오던데 백신 신문고가. 아, 그래요? 네. 우리가 보면은 백신이 1, 2%밖에 안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접종 순서를 정해놨는데 저는 정말 접종을 받아야 될 정부가 모르는 사각지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문고를 만들어서 정말 자기 사연을 올리면 급한 사람들한테는 접종을 해주고 또 저는 가장 급한 분들이요, 이 영세 자영업자들이라고 봅니다. 손님들도 계속 또 접촉을 하고 하는. 네네. 그런데 네. 그분들이 이제 정부가 영업 제한을 했는데 정말 비과학적으로 했어요. 아니, 빈대 잡는다고 초과 상간을 다 태운 거죠. 무조건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식당이나 뭐 가게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8%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거의 다 셧다운해서 서민 경제의 실비추를 완전히 끊어놨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먼저 백신 주사를 맞춰드려서 이 서민 경제가 돌도록 실비줄이 돌아야지 혈액순환이 돼서 경제가 건강해지잖아요. 그래서 신문고를 만들고 저는 제가 시장이 되면 이제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또 그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좀 먼저 마치고 또 학교 선생님들 또 네. 유치원 어린이집 선생님들한테 좀 먼저 맞으시게 해서 거기서부터 좀 안정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말씀드렸는데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정부가 이렇게 계획, 그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몇 월 달부터 어떻게 마치겠다는 계획이 쭉 있어요. 있는데 이게 과연 여론 수렴을 얼마나 한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심이 들죠. 그래서 분명히 구멍이 날 거니까 그 과정에서 정말 필요한데 가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탁상 행정을 했을 수가 있죠. 그냥 자리에 앉아서 여기 순서대로 해야 되겠다 했을 수가 있는데 현장에 가면 또 다른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니 그 목소리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신문고를 만들어서 사각지대죠. 우리 댓글에도 자영업자 우선으로 이렇게 한다는 건 최고입니다, 이런 댓글. 그래요? 네. 지금 우리나라 이제 이 백신 접종이 그냥 주먹구구식이잖아요. 네. 일단 물론 이제 고령자라든가 위험하신 분들을 맞히는 거야. 그게 당연한 고령자 일이고. 안 돼요. 근데 고령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 그러니까 못 맞히고. 네, 못 맞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사기인 거죠. 마치 고령자한테 맞추는 것처럼 이야기해놨는데 고령자는 지금 못 맞추고. 그럼 도대체 누구를 우선 접종한다는 이야기냐 이게. 그러면 어떻게 보면 경제가 살 수 있고 사람들이 접촉도가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해야 서민 경제를 돌려야 되는데 시장이 북적북적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최근에 아주 대형 백화점이 새로 개관을 했어요. 거기 보니까 인산인해예요. 그냥 자동차로 안 되니까 전부 자전거까지 가서 인산인해에 있는데 거기는 영업 제한 안 하잖아요. 근데 식당이나 가게에는 5명 이상 모이면 영업 제한하고 영업 시간 또 어떻게 몇 시까지 하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대형 백화점은 안 하면서. 그래서 저는 정말 조그만 가게 또 시장 여기 계시는 분들 정말 힘드신데 아니 문재인 정부는 이분들은 생각을 안 하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사실 우리 가게는 백신 접종을 다 종업원들이 다 한 가게입니다. 이러면 얼마나 신뢰가 더 생기겠습니까? 시장이 북적북적하고 우리 가게들이 북적북적해야지 경제가 밑에서부터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3대 특성이 있답니다. 하나는 야행성,
밤에만 돌아다니는지 왜 9시 이후에 장사 못하게 하느냐는 거죠. 그럼 하나는 대중교통을 싫어한다. 네. 지하철 같은데 전혀 네네. 무방비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잘 모르는 사람은 피해간다. 가까운 사람 5명은 못 모이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막 다중들이 모이는 백화점, 거. 대형 백화점. 그런데 네, 다 네. 하게 해요. 그러니까 네. 아니 문재인 대통령도 그때 설 연휴 때 진짜 가족들 못 모이게 하고 본인은 저기 소래포구 갔죠. 네. 대통령은 피해가는 거죠. 대통령 피해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번에 또 가족들 가서 배 띄웠잖아요. 근데 제가 청와대로 오래 출입해서 아는데 네. 대통령 일행이 가면은 그냥 보이는 거는 한 몇십 명이죠. 예. 뭐 경호원들 뭐 건축경호 하는데 실제로는 외곽 2, 3, 4까지 해서 외곽 경비까지 하면은 수백 명이 움직이 다녀요.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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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계셔서 알잖아요. 네. 행사 기획부에서 간다고 하셨으니까. 네. 아니 공무원은 피해갑니까 그러면? 아니 피해가지 않죠. 그러니까 아니 공무원은 혹시 백신 맞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소래포구 갔을 때 그 이야기까지 막 SNS에 나왔어요. 네. 뭐 그렇게는 안 했겠지만. 아 미리 맞았느냐고?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거든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는 대통령은 피해가냐. 맞아요. 기억납니다. 예. 그러니까 막 댓글 하고 있죠. 맞다. 야, 우리는 세배도 못 가게 하고 자기들이 이렇게 다니고 이러면서 이 윗물이 맑아야 되는데 윗물이 흐려요. 근데 아랫물은 맑으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전 참 이거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 정말 짱이에요. 최고예요. 대통령만 좀 잘 되면. 백화점 고객도 피해간다고. 네. 근데 코로나 이제 말씀하시니까 저는 이제 1년 전에 이제 저 사실은 대구에 일이 있어서 대구에 죽이 있었는데 대구에서 시작이 많이 됐잖아요. 네. 코로나가. 그때는 이 정부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네. 대구 경북 사람한테만 네. 간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김호준 씨가 대구 그런 사태라고 이야기했죠. 네, 그런 식으로 야지를 놨다니까요. 네. 이 사람들이 되게 그러니까 분열적인 그 은사를 그러니까 모든 걸 분열로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갈라치게 하죠. 갈라치게 한 거죠. 의사하고 간호사 네. 갈라치게 하고요. 그다음에 광화문에서 아니 보수가 모이면 코로나 그냥 확산자들이고 예. 뭐 살인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저기 민노총이 모이면 그냥 모여도 되는 거고. 민노총도 피해가죠. 예, 민노총도 코로나 피해가네요. 그리고 바이러스. 대통령은 명절에 막 소래포구 가도 괜찮고 네. 우리 국민들은 제가 아는 분은요 이번 주는 첫째 며느리, 그 다음 주는 둘째 며느리 이렇게 갔다 오더라고요. 세배도 못 가게 하고 이거 아니 그러니까 정말 문제 그때, 있습니다. 그때 하면 정말 문재인 저도- 대통령 문제 있습니다. 저도 정말 화가 나는 것이 네. 그때 국민들 다 눈치 보게 했어요. 눈치 보게 해서 정말 그 어머니한테 진짜 그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 막 눈치 보게 하고 어머니들 아버지들은 오지 마라 오면은 옆집에서 신고하면 10만 원 내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면서 네. 그렇게 명절에 못 모이게 했는데 그 명절에 본인들은 수백 명을 이렇게 같이 해서 그 시장을 가니 또 민주당 후보들 막 시장 가서 못 먹었잖아요. 민주당만 그렇지 다른 후보들 다 그랬죠. 국민의힘 후보들도 그랬잖아요. 안 그랬죠 그때. 오션 시장하고 다 갔어요. 아, 그랬어요? 오션 후보하고 다 시장 갔어요. 조원희 청장은 안 갔죠. 저만 지켰나요? 이 지키는 사람이 바보가 돼. 이 네. 조은희 이제 후보는 이번 경선을 하면서 네. 이제 정책통이다. 정책 정말 잘 만든다. 뭐 이런 이제 이미지를 확실하게는 구축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저는 이제 논란이 이 정책과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대표적인 게 박영선 후보가 무슨 서울 시내를 21개 다액도시를 한다. 네. 그것도 이제 우리 조은희 구청장 공약을 뺏긴 거죠. 예, 뺏겼는데 잘못 뺏겼죠. 예. 저는 25개 구가 다액으로 이제 서울시의 예산과 또 권한을 내려줘서 각자 아주 다양하게 구의 형편에 맞게 서로 발전을 하면서 또 이 다액이 외딴 섬으로 고립되면 안 되잖아요. 연결해서 메가시티 서울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박영선 후보가 그 다액도시 공약을 싹 예. 베껴가면서 야 21세기다. 그리고 2021년에 선거가 있으니까 25개를 21로 하자. 숫자를 딱 바꿔서 21개 다액도시로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오죽했으면 우상호 후보가 민주당이 경쟁했던 네. 우상호 후보가 누님 그러면 서대문구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행정 25개 구청이 21개 구로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뺏기려면 좀 제대로 뺏겨라 이렇게 했더니 네. 요즘에 며칠 동안 다핵이라는 말이 쑥 빠졌더라고요. 네. 어쨌든 민주당 후보까지 이렇게 정책을 뺏겨갈 정도니까 안철수 후보도 뺏겼습니다. 뭘
뺏겨갔나요? 서초구에 손주 돌봄이라고 있어요. 예. 어르신들이 정말 애 봐준 공은 없대잖아요. 예. 손주를 봐주는데 잘 봐주면 뭐 고맙다 소리 없고 조금이라도 뭐 문제가 생기면 아버님, 어머님 왜 이러셨어요? 막 예. 그러잖아요. 그런데 최신 육아 교육을 받으시면 예. 손주를 돌볼 때 한 달에 24만 원 용돈을 드려요. 오. 이게 엄청 인기가 있고요. 이 고부 간에 예. 이 세대 간의 갈등이 없어지면서 굉장히 좋아져요.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인기 있는데 이거를 이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 그래서 국민의 당에서 자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예. 우리가 자료를 줬더니 우리가 24만 원 드리는 것을 40만 원 드린다고 예. 돈을 2배로 해서 예. 그리고 교육하는 거는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예. 돈만 2배로 최신 육아법 교육이 이 사업의 핵심인데 예. 그래서 이것도 잘못 뺏겨가시더라고요. 잘못 뺏겨갔구나. 그런데 민주당이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모양이네요. 알면 또 민주당도 뺏겨갈 것 같은데, 조 후보께서 예. 이번에 경선을 통과해서 안철수와 1대1 TV 토론 한번 하고 예. 그다음에 박영선과 1대1 TV 토론을 하면은 그 어떤 판단하기가 상당히 수월해질 것 같아요. 서울 예. 시민들이. 제가 정말 맞짱 토론하길 원했습니다. 예. 딱 TV 앞에서 예. 딱 맞짱 토론하면요. 정책을 갖고 하면 저는 이제 아까 네. 말씀해 주셨지 정책을 이렇게 보면 스캔이 되거든요. 아 이거는 예산이 얼마 들었는데 이 사람이 헛공양 했구나. 아 이거는 불가능한데 했구나. 아 이건 좀 잘했어. 이런 거 있죠. 스캔이 삭 되기 때문에 그냥 정책 하나하나 가지고 물고 늘어지잖아요. 토론하면 저한테 KO표입니다. 예. 안철수 후보도 제가 경부 고속도로 지하와 또 철도 지하와 그대로 베껴서 공약하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예산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이거는 몇 년 내로 하려고 그러냐, 이걸 꼬치꼬치 질문하면 답 못 하실걸요. 네. 어제 TV 토론에서 나는 뭐다 코너에서 서울 전문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 보면은 정말 서울 전문가와 어떤 정치 전문가와 이렇게 토론을 하면은 정보는 뻔한데 서울 전문가를 자임을 하시는데 서울을 어떻게 만들고 싶으세요? 어떤 서울을 만들고 싶으세요? 저는 제가 10여 년 동안 이제 서울 행정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해보고 싶은 사업들을 서초구에서 시작을 했어요. 예. 근데 그게 문재인 정부에서 인정한 사업, 전국에 확산했으면 좋겠다는 사업이 77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스피드 재건축, 그다음에 재산세 감경, 또 횡단보도 그늘막, 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통일로 지하화 연결한 강남북 지하고속도로, 그다음에 저출산 대책을 위한 모자보건소, 여성 일자리 주식회사, 또 미래청년 일자리를 위한 뭐 청년 AI, 블록체인 아카데미, 또 효도버스, 뭐 효도 간호사에게 이런 게 70가지가 넘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고난이 더 크니까 더 빨리 더 많은 정책을 더 잘할 수 있겠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컸어요. 자신감도 있고. 그리고 또 지난번 이 민주당 정치가 망쳐놨잖아요. 박원순 시장이 시민단체의 시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망쳐놓은 서울시를 제대로 지금 정리하고 서울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정말 파리, 뉴욕보다 서울이 나쁜 게 뭐 있습니까? 훨씬 더 좋죠. 그렇게 만들고 싶었죠. 그래서 25개 다핵도시, 5개 혁신 클러스터로 메가시티 서울을 만든다. 그런 야무진 포부가 그러니까 있었어요. 그냥 서울 전문가가 아니고 준비된 서울 전문가인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제목 잘 뽑으셨고요. 지금도 77개를 그대로 쭉쭉쭉 나오잖아요. 77개 다 이야기하면 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술술술술 나오니까. 예. 아, 이거 참. 하여튼 기회를 더 많이 이렇게 가지셔야 되는데 이번 경선 과정이 이제 기회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그런 뭐 경선 과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정책 이야기를 쭉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 본부장께서 보실 때는 어떤 정책이 제일 이렇게 기억에 오래 남으세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77개도 그렇고 저는 그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지하를 하는데 지하철 2호선 같은 지하를 하는데 지하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지하하면 그러면 교통을 어떻게 당장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절반씩 이렇게 뭐 개통을 하는 그런 방식을 뭐 이야기를 했고 또 실제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그 서초구청에서 정보사 부지 그거 한 30년 동안 안 됐던 그거죠. 40년입니다. 40년 동안 안 됐던 걸
그 특유의 그 돌파력으로 추진력으로 뚫었으니 하나하나 공약이 오는 것이 그냥 허투루 들리는 게 아니에요. 예. 이거는 분명히 실행 가능하다. 그런, 그러니까 신뢰를 주는 그런 공약들이 상당히 많죠. 그 정책은 그러면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이렇게 쭉 모아 오신 거예요? 발상의 전환을 해야 돼요. 예, 예. 예를 들면 경부고속도로도 정주영 명예회장이 대선 출마할 때 여기 교통이 많이 밀리니까 2층으로 하겠다 이 공약을 냈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교통정체는 해소가 돼도 이게 비용이나 환경 문제는 해소를 못한다 해서 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거꾸로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하로 하니까 답이 나와요. 이제 입체화죠. 그러면 이 공간이 부족한 서울시에 공간이 새로 생기면서 지하는 위에 10차선이 지하로 20차선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공간이 새로 생기니까 그 일부를 매각을 하면 6조 원이 나오더라고요. 6조 원인데 공사비는 3조 5천억이니까 나머지 2조 5천억으로 은평구 거기 완전 교통지옥이잖아요. 거기에 통일로도 지하화하는 비용도 생기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커뮤니티 시설이나 또 그 공원도 만들고 또 어린이집도 만들고 그 또 양쪽 옆에는 일부 주택도 만들고 이러면 야, 꼭 먹고 알 먹고다 이런 이제 일머리가 생기는 거죠. 제 공약에는 전부 재원 대책이 있는데 그 재원 대책이 전부 우리 국민이나 시민의 세금이 아니고 같이 발전하는 민간과 같이 발전하는 그런 방식이어서 기존의 관행이 아니고 발상을 깨는 거죠. 우리 조은희 이제 후보는 약간 이제 정책 전문가라는 이미지는 상당히 이번에 많이 어필을 해 주신 것 같고, 이제 중간에, 야, 그래, 이제 강단이 있는 후보냐에 대한 어떤 그런 약간의 이제 궁금증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그 교통방송에 나오셔서 김어준이하고 이제 한판 붙으면서 저는 지금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나는데. 면전에서. 예, 면전에서 김어준. 지금까지 어느 후보도 면전에서 김어준을 이렇게 깬 경우는 없었거든요. 김어준 앞에만 가면 쪼그라지나 봐요. 예. 근데 저는 맨날 이렇게 강단 있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정치력이라는 게 할 말을 해야 될 때 제대로 하는 거. 이게 전 정치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산세 감경을 제가 작년 7월부터 혼자 이렇게 투쟁했는데 그렇게 투쟁하니까 정부도 9억 이하는 아니어도 6억 이하는 감경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교통방송이 가장 대표적인 이 문재인 정부의 편향성이에요. 내 편 위주의 방송. 옛날에는 TBS가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는 김어준 씨가 좌표를 찍으면 흔히 문재인 문파라고 그러죠. 제가 이런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문파. 그분들이 거기다가 그냥 완전히 댓글을 해서 이게 좌표 찍기예요. 그리고 이영수 할머니 정신대 그 윤미향 씨하고 이렇게 논란이 있을 때 이거는 음모다 그러고 윤석열 검찰총장 그 사건이 있었을 때는 법복을 입고 정치를 한다 그러고 이렇게 좌표를 찍어서 제가 이분 참 안 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침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갔죠. 가가지고 탁 이렇게 소매를 긋진 않았지만 저보고 공약이 뭐냐고 묻길래 내 공약이 TBS 정상화하는 게 공약이다. 그래서 야 정치 평양 방송 그만해라. 시민의 나팔수가 되지 왜 정권의 나팔수가 되냐 이렇게 했더니 아유 그 다음부터 저를 고발하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는 그때 숟가락 얹었죠. 예, 제가 독재 정권의 발상이래요. 아니 균형추를 잡자는 게 독재 정권의 발상인가요? 그때 서정욱 변호사 저희 북콘서트 할 때 나오셨는데 제가 김어준 씨가 그럼 제가 잘리는 건가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당신도 하고 서정욱 변호사나 진중권 교수나 서민 교수 부르면 균형추는 잡히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뭐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국무회의 가서도 맨날 싸우진 않죠. 싸워야 될 게 있을 때는 제대로 말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속 정책 이야기하고 행정가 이야기했지만은 조은희 후보가 사실은 정치부 기자 출신이에요. 정치부 기자를 국회 출입을 올해 한 5년 정도 국회 출입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시무사 편집국장도 했죠. 하고 또 청와대에 그 컨트롤 타워, 국정 컨트롤 타워 청와대에 있었고, 그 다음에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행정가
계속 제가 정치꾼들하고, 죄송합니다. 정치인들하고 이렇게 비교하기 위해서 행정가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정치 행정가죠. 근데 일을 잘하려면요. 그런 정치 감각이 없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 해결을 하려면 갈등을 조정해야 되거든요. 갈등 조정이야말로 가장 큰 정치력이라 생각해요. 제가 아까 우리 송 본부장이 말씀해 주셨는데 정보사 터널을 40년 뭐 고건시장부터 역대 시장들이 다 못 푸른 걸 제가 풀었거든요. 그건 뭐냐? 갈등을 조정해서 해법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보사령관을 찾아갔거든요. 이거 뚫자. 찾아가니까 정보사령관이 자기가 여기 근무 정보사 여기 오래 있었지만 구청장이 찾아와서 이렇게 하는 건 처음 봤대요. 그래서 제가 담판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국방부 차관을 만나서 담판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거, 또 국방부가 원하는 거, 서초구가 원하는 거, 서울시가 원하는 거 이렇게 조정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뚫어냈거든요. 저는 그런 것이 바로 국민과 시민이 원하는 정치력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싸우는 게 정치는 아니죠. 그 서초 구민들은 이번에 출마한 데 대해서 반응들이 어떻습니까? 너무 응원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이런 문자 제가 많이 받았어요. 네. 우리 서초구에 더 있으면 좋겠지만 서울 시민을 위해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을 구하는 어벤져스라고 이렇게 해서 네. 조벤져스라고 카톡방이 있는데요. 네. 서초구민들이 쫙 많이 들어와 계셔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응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정말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뭐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 이제 뭐 대충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 좀 할 시간이 온 것 같은데, 우리 마지막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뭐 한번 이번 서울시장 경선 과정을 쭉 취재를 하셨으니까 네. 보면서 좀 어떤 걸 느끼셨는지.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이렇게 정치가 너무 과잉돼 있어요. 예. 그 정치가 과잉돼 있다는 걸 제가 자주 느끼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네 사람이 네 후보가 계속 토론을 했죠. 1대1 토론하고 또 네 사람이 같이 합동 토론도 하고 했는데, 지금 어떤 언론을 보면은 저도 정치부 기자 오래 했지만 제가 그래 왔다고 제가 좀 반성을 좀 하고 있어요. 뭐냐면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를 막 내뱉는 건 그냥 신문 제목에도 쓰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정말 우리 생활에 필요한 정책을 이야기하면은 기자 자신이 잘 모르니까, 저도 그랬어요. 재미가 없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잘 알려지지가 않습니다. 알려지지가 않고 실제로 나중에 일을 할 때는 그것이 빛을 발하겠지만 그 전에 그것이 저 사람이 저런 정책을 가지고 있구나, 저런 공약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게 퍼지지 못하니 이게 돌풍을 일으키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 상황이다가 지금 또 코로나 시국까지 겹쳐서 더욱더 이렇게 보석이 흙 속에 있는데 흙이 벗겨지지 못하는 그 상태로 지금 시간이 계속 흘러온 게 좀 안타깝죠. 예. 우리, 예, 구청장님, 이제, 내가 반드시 서울시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여튼, 편하게 마무리 말씀 한번 해주세요. 예. 이렇게 그동안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경선이, 이번 제가 유튜브 출연으로 이제 4일날 발표되는 방송 출연은 오늘이 이제 마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마감을 여러분과 함께해서 제가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잘할 수 있다 확신이 있어서 출마를 했는데 결과는 진인사 대천명입니다. 저는 저의 정성이 기적을 만들 수도 있다. 아직도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서울 전문가로 서울을 여러 가지 철학과 패러다임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은 엄마의 마음으로 따뜻한 서울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세계적인 도시학자 벤 윌슨이 도시는 시민들이 사는 집과 같다고 했거든요. 엄마의 마음으로 내 집을 따뜻하고 살기 좋은 집으로 만들듯이 서울 시민 여러분이 안전하고 또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서울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따뜻한 엄마의 마음으로 서울시장을 보려고 했는데 최근에 제가 가장 감동을 받은 울컥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치킨집 사장님이 소년가장 형제들이 본인도 자영업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반토막이 났는데 소년 가장 형제들을 불러서 또 치킨을 공짜로 대접하면서 보살피는 모습을 보고 20조 원을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뿌리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이 치킨집 젊은 사장님의 따뜻한 손길이 이 소년 가장 형제들을 구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구하는 대한민국을 이리 어려우면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은 대한민국 국민의 힘이다. 그리고 서울 시민 여러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행정과 정치가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 서로 도우는 끈끈한 정이 있고 같이 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는 한 우리 서울은 다시 일어서고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대한민국으로 다시 우뚝 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연 준비된 서울시장입니다. 예, 아주 준비된 멘트가 줄줄줄 나오시네요. 예, 오늘은 우수한 정책 능력으로 존재감을 이렇게 과시하고 계신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 후보이신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함께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